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웃기지도 않아. 이젠 끝이야. 65의 박미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결혼해 제 집을 꾸렸고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계시냐고.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가위로 오려진 가족 사진을 꺼내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순이 직접 잘라낸 것입니다. 27년 전 일입니다. 그 사람은 2번 미순을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고 2번째는 돌아와서 또다시 떠났습니다. 미수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미순이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 차례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미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5살 박미순. 요즘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뻐근했고 날씨가 흐리면 밤새 욱신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미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혼자 살기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미수는 이 집에서 1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무렵 월세로 얻은 집이었는데 5년 전 전세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미순의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은 37살, 작은아들은 34살,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 작은아들은 학원 강사. 명절이 되면 찾아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이 눈치를 주기 때문이겠지요. 미수는 그걸 알았기에 먼저 보내줬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쉬어.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오늘도 미수는 저녁을 먹고 난 뒤 거실 한쪽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40년이 넘은 물건이 됐습니다. 서랍을 당기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맨 아래 칸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순이 30살 무렵 찍은 가족 사진.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돌을 갓 넘긴 때였고 미수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속 미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남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순이 직접 가위로 오려낸 것입니다. 27년 전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던 해 겨울. 그해 겨울 미순은 집안에 있던 남편 사진을 전부 찾아내 얼굴만 도려냈습니다. 사진을 버리지 못한 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으니까요. 미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6시쯤이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놀게 하곤 했습니다. 미순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터에 나가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갈게. 애들 데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미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는 건 언제나 기뻤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은 먹고 와. 내가 뭐 차려놔야 하나? 아니야, 엄마. 그냥 잠깐 들를게. 너무 준비하지 마.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나니 또 혼자였습니다. 미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남편 김정수. 미수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들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들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미수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버텼어. 혼자서도 버텼어.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지만 미수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독이지 않으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순이 지금껏 혼자 살아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수는 혼자 걷기로 했습니다. 비틀거려도 넘어져도 혼자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작은 아들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 미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작은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가 그러던데 아빠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대. 병원 다니는데 혼자 사시니까 많이 힘들어 하신대. 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드실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미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미순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 사람이 아프다고?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럼 나는 어땠나요? 나는 27년을 혼자 살았는데요. 미수는 27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을 차려줬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빨래를 돌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감각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미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합니다. 미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1월 초순이었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미수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몇 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다육이들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았지만 꾸준히 자라는 모습이 미순에게는 위안이 됐습니다. 물을 주면서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자랐구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비바람이 쳐도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대는 소리에 결국 받았습니다. 언니, 나 경이야. 신우이 김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경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오빠 얘기 들었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대.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병원 다니는데 혼자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경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언니,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한 번쯤은 연락해봐. 오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야, 그 사람이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미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27년을 혼자 살았어.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살았어. 이제 와서 힘들다고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애들도 있고. 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세월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경희야, 너도 몰라. 내 오빠가 뭘 했는지, 나한테 뭘 했는지 너는 몰라. 경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경솔했어. 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미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27년 동안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울 눈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순이 38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1998년 가을, 김정수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정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수는 대기업 자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했지만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회사 잘렸어.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회사 알아보면 돼.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정수는 매일 이력서를 돌렸고 면접도 몇 번 봤습니다. 미수는 정수를 응원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장을 다려주고 면접 보는 날이면 특별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고 연락이 오는 곳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만 있거나 밖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미수는 잠에서 깼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겠지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미수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힘든 시기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999년 2월 어느 날, 미수는 빨래를 하다가 정수의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어디쯤에 있는 호텔.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미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미수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뒤 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호텔이었습니다. 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미수는 영수증 2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만났어. 일자리 알아보느라. 호텔에서? 왜 호텔에서 만나? 정수가 미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래? 남편도 못 믿어? 미수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다른 사람 있지?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수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정수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미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오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달치가 넘었습니다. 정수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미순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다정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순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욕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정수가 깰까봐.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미수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축 처진 입꼬리, 여윈 얼굴. 38살 치고는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평소처럼 아이들 아침을 차렸습니다. 큰아들은 10살로 초등학교 4학년, 작은아들은 7살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미수는 정수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순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수 아내입니다. 만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압구정동 카페요. 오후 2시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미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9시였습니다.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수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역까지 갔습니다. 역 근처 조용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미수는 일찍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2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핸드백도 비싸 보였습니다. 여자는 미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미순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주보다가 미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여자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작년 9월쯤부터요. 미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 있는 거 알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미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소리 지르면 안 돼. 미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저한테는 아이들이 있어요. 10살, 7살짜리.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부탁이에요. 미수는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미순을 말렸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미수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놔줘요. 여자는 당황한 듯 미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순은 일어섰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순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한테 이미 정 떨어졌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오빠 선택은 제가 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여자는 나갔습니다. 미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정 떨어졌다고? 나한테? 미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이 둘을 낳은 사람이 정 떨어졌다고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서 차가워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미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집 앞까지 왔을 때 큰아들이 보였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 저 배고파. 미수는 얼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엄마가 좀 늦었네.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와 미수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저녁 6시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미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미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집을 나간 건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1999년 3월 초 미순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정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짐을 쌌습니다. 양말, 속옷, 셔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수가 처음으로 미순을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미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은?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속 짐을 쌌습니다. 미순은 정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수가 미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섰습니다. 당신, 진짜 이러는 거야? 정수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수는 정수의 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정수가 미순을 뿌리쳤습니다. 미순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그런 미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문이 닫혔습니다. 미순은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아직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순은 정수에게 달려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옷가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미수는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20년을 살았잖아. 아이 둘을 낳았잖아. 그게 다 뭐야?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순을 말렸습니다. 미순아, 진정해. 사람들 다 쳐다봐. 쳐다보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미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회사 잘렸을 때 누가 옆에 있었어? 당신이 술 먹고 들어올 때 누가 참았어? 정수는 미순을 말리려 했지만 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절대. 미수는 정수를 밀쳤습니다. 정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수는 바닥에 쏟아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집어 정수에게 던졌습니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당신 것 하나도 남기지 마.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옷가지들을 주워 담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다가와 미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미수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앉아 있어? 미수는 얼른 일어섰습니다. 눈물 자국을 손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좀 어지러워서. 괜찮아? 얼굴이 이상한데. 괜찮아. 밥 먹자.
미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늦게 오실 거야. 언제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걸었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미수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미순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을 거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동사무소에 가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소송 통지서였습니다. 미수는 편지를 들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소송이라니. 정수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미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결정했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끝내게 두지 않을 거야. 미수는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울 겁니다.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미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네요. 부인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속되는 것이고 남편분이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미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정수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아빠입니다. 미수는 결정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기로.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미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는 안 돼. 절대로. 2달 뒤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미수는 법원에 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조정위원과 만났습니다. 정수도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수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부인 측에서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일방적으로 가출하신 상황이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 측에 유리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수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미순 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끝낸 거지.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미수는 동네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미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급 2,500원. 네, 알겠습니다. 미수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뒤편 좁은 공간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세가 4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아이들 급식비와 학원비까지. 미수는 새벽 배달 일도 구했습니다. 우유 배달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센터로 갔습니다. 우유 상자를 자전거에 싣고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겨울 새벽은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미수는 저녁에도 일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청소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복도를 닦고 계단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70만 원을 벌었습니다. 빠듯했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미수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고 아침 6시에 집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잠깐 눈을 붙이고 10시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후 2시에 식당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저녁 8시에 다시 나가 청소 일을 했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쯤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됐습니다. 새 천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미순에게는 그저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순은 40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면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무릎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허리가 굽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미수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큰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큰아들은 울면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미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몸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저는 쉴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쓰러지십니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이틀 쉬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민호가 미순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11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엄마, 나 중학교 가면 신문 배달할래.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만 해야 돼. 엄마 너무 힘들잖아. 나도 돈 벌고 싶어. 미수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쓰러졌잖아. 그건 엄마가 감기 걸려서 그래. 괜찮아.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그날 밤 미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미순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001년이 됐습니다. 미순은 41살이 됐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중학교 1학년, 작은아들 준호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그해 봄 미순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정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텁수룩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수는 아무 말 없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미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수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미수는 정수를 밀어냈습니다. 할 말 없어. 미순아, 제발.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미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그 여자한테 차여서 갈 곳이 없으니까?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순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 당신 돌아올 곳 없어. 미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민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수도 아들을 봤습니다. 2년 사이 아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습니다. 민호야, 아빠야. 민호는 정수를 바라보다가 미순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들어가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미수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엄마, 들어가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세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수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순이 나왔습니다. 민호를 뒤로 물리고 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미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놀라서 미순을 봤습니다. 엄마, 들어오라고.
얘기는 해야지. 정수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순과 정수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정신을 차렸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미수는 말없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이들 생각했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봤지? 준호도 이제 중학생이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애들은 잘 컸어. 나도 잘 살았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왜 돌아왔는지. 힘들어서, 외로워서, 갈 곳이 없어서.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친구들 아빠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미수나?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수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정말 끝이야. 나도 애들도 다시는 당신 안 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는 당신 믿지 않아. 아이들 때문에 받아주는 거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걸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아빠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갈 때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은 게 보였습니다. 정수는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미순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는 그만뒀지만 오피스텔 청소 일은 계속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미수는 정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의심했습니다. 정수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느꼈을 겁니다. 미순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미수는 더 이상 정수에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수는 정수와 같은 방을 쓰지만 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다가오면 등을 돌렸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02년 봄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미수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정수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미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만 올라왔습니다.
미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미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정수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미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정수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수가 현관으로 향할 때 미순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수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수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수는 정수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봤어.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이 나왔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오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미수는 정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미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않았습니다. 정수는 애들 생각을 꺼냈습니다. 미수는 비웃었습니다. 애들 생각은 미순이 하는 겁니다. 정수가 한 적은 없습니다. 미순아. 미수는 정수의 옷가지를 끌어내 현관에 던졌습니다. 나가. 다신 돌아오지 마. 정수는 옷가지를 주워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괜찮아? 미수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 괜찮아. 민호는 말없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미수는 아들의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 컸구나. 이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어.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잘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정수가 두 번째로 집을 나간 건 2002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큰아들 민호는 중학교 1학년, 작은아들 준호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또다시 아빠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나간 거야?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다시 안 돌아와. 알았어. 괜찮아, 엄마. 우리 있잖아. 미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학교에 갔고 평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미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벌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 교복비, 급식비, 참고서 감. 미수는 낮에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산대를 보고 물건을 진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 달에 4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주말에는 오피스텔 청소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에 5시간씩 한 달에 2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집세가 4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식비가 30만 원, 아이들 학원비가 40만 원. 빠듯했습니다. 미수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 빨래를 돌렸습니다. 잠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잤습니다. 무릎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무릎이 붓고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03년이 됐습니다. 미수는 43살이 됐습니다. 민호는 중학교 2학년, 준호는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민호는 이제 엄마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순이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겁니다. 사장님이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몸이 너무 지쳐 있어요. 이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쉴 수가 없는데요. 애들 키워야 해요. 그래도 조금은 쉬셔야 합니다. 지금 혈압도 높고 당 수치도 높아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이틀 쉬고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미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게.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취직하고 싶다고, 돈을 벌고 싶다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미수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안 돼. 너는 고등학교 가야 돼.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미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희들이 잘 자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힘이야. 그날 밤 미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미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이 됐습니다. 미수는 46살이 됐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2학년, 준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민호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민호 어머니, 민호가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대학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호가 대학 가면. 그해 겨울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이라도 걸어. 나는 절대 동의 안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는 안 돼. 절대로.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민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은 없었습니다. 미수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호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엄마가 더 고생했어. 고마워, 엄마. 준호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계속 일했습니다. 50대가 됐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취직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2010년, 미수는 52살이 됐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호는 미순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호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받아, 엄마. 미수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미순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미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말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넓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미순을 안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해 여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가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수는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직권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수는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1년 만에 이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20년 넘게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법적으로 정리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수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랐습니다.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술 마셔? 응.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서. 무슨 일 있어? 미수는 이혼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민호는 잠시 판결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응. 진짜 끝났어. 민호가 미순 옆에 앉아 소주잔을 가져갔습니다. 나도 한잔 할래. 너 술 마셔? 오늘은 엄마랑 마시고 싶어.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텼구나. 이 아이를 키우려고.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미수는 63살이 됐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35살로 결혼해서 아이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준호는 32살로 역시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수는 3년 전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한 달에 각각 20만 원씩 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미수는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15년째 사는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베란다의 화분에 물을 주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으면 거짓말이겠지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25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수는 손주들을 보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부르며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10월 어느 날 시누이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언니, 나 경희야. 미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경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얘기 좀 해도 돼? 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많이 아프다고, 당뇨에 고혈압에 심장까지 안 좋다고, 병원을 다니는데 혼자서 힘들어한다고.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경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미수는 비웃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경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오빠가 많이 후회한다고, 정말 미안해한다고. 미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경희야, 나는 그 사람 만날 생각 없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미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미수는 반가워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어쩐 일이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미수는 차를 내오며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한테 전화 왔어.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한테도 왔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때? 미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너도 내가 그 사람 만나길 바라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한때는 가족이었다고. 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마음 알아줘.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다는 걸, 형 민호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 그날 밤 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하나?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2번이나 배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왜 만나야 하죠? 하지만 아들들이 바라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미수는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결정했습니다. 만나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기로. 하지만 미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수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야. 그 사람 만날게. 하지만 내가 정한 장소에서. 미수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동네 공원. 미순이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 미순이 아이들을 키우며 매일 걸었던 공원.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날은 2020년 11월 초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미수는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살의 미순.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미수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수였습니다. 미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정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정수가 미순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벤치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아. 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벤치에 앉으려 했습니다. 미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서 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정수는 그대로 섰습니다. 미수는 정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어?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다고. 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심장이 안 좋아서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죽기 전에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다고. 미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일 같았습니다. 미수는 한참을 정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해. 할 수가 없어.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가 미순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미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도 나는 잘 살았어.
아이들도 잘 키웠고, 이제는 손주들도 있어. 나는 행복해. 정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수는 정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미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뒤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미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수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미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이후 미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노인정에도 한번 나와보세요. 심심하지 않고 좋아요. 미수는 망설였습니다. 노인정이라니.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미수는 노인정에 나가봤습니다. 동네 복지관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순을 봤습니다. 새로 오셨네. 어서 오세요. 미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자리를 권했습니다. 차를 따라줬습니다. 여기 처음이세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혼자 사세요? 네. 아, 우리도 다 혼자 살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미수는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자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사람, 이혼한 사람, 애초에 결혼 안 한 사람.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화투도 배웠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미순에게 말했습니다. 미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미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나오니까 좋네요. 우리도 미순 씨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게 미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60 넘어서 생긴 친구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소중했습니다. 그해 12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모이자. 미수는 기뻤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가 뭐 준비할까? 아니야, 엄마. 우리가 다 할게. 크리스마스 날. 민호네 가족과 준호네 가족이 모두 미순의 집에 왔습니다. 작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미수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민호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준호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들도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버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산책하는 거 좋아했어. 지금도요? 응, 지금도.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할머니랑 산책할래요. 미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걷자. 밥을 다 먹고 나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그래.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수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민호네 가족이 왼쪽에, 준호네 가족이 오른쪽에 섰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뒤 미수는 혼자 앉아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미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수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 얼굴이 오려진 그 사진. 미수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찢었습니다. 천천히 작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미수는 오늘 찍은 새 가족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게 미순의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미순이 만든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수는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버스 여행을 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주최한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강원도 어디쯤 가는 거였습니다. 미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걸으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권했습니다. 미순 씨, 같이 가요. 우리가 천천히 다닐게요. 미수는 결국 함께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산속 마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수는 친구들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친구들이 미순을 배려해서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점심은 산속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막걸리. 할머니들은 막걸리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미순도 한 잔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취기가 살짝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복이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복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잘 살았지?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미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여기까지 왔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하늘에 계신 친정 어머니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산책을 나가야겠습니다. 노인정 친구들도 만나야겠습니다. 손주들한테 전화도 해야겠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63살. 이제 시작입니다. 박미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미순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63살,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힘들었지만 버텨내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